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인용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 편 남의 편을 볼 수 없는 편안한 것과 실제 지금 벌어지는 게 너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윤 후보님을 임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아무리 센 권력자라 해도 자기 편이 돼가지고 뭘 해달라는 요구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께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뭐 그럴 것 같았으면은 뭐 국정원 그 사건 같은 것도 그거 뭐 조금 이렇게 원만하게 했으면은 제가 뭐 지방도 안 다니고 그야말로 보직을 골라다니면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다 받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하는 거를 보고 또 상당 부분은 자기들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정부가 집권 3년 차 이상 이제 이후가 돼가지고 많은 문제가 드러날 거라는 건 뭐 경험적으로 당연히 아는 거고, 전직 대통령들 보면 자기 재임 중에 임기 한 중반 넘어가면은 아들 측근 뭐 해가지고 다 처리가 되는 거를 다 받아들였고, 그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보복을 하는 식의, 그건 사실은 사법관에 대한 이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폭력으로 칼 찌르는 거나 인사권자가 보복 인사로 해서 날리거나 막 징계를 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외견상 합법으로 보이고 어떤 거는 처음부터 명백히 불법이지만 사실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사법관이 공정하게 일을 한 걸 가지고 보복을 할 정도가 되면 그건 완전히 막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권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보고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행정부처에 있는 공무원들도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했다고 해서 저렇게 당하는 거를 보면요, 일반 공무원들은 군기가 바짝 듭니다. 그래서 소신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전부 정치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떤 각오를 가지셨던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제가 오래 전부터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제 임명장을 받으러 갔더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왔으니 지금부터도 정부든 청와대든 이런 살아있는 권력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권력 핵심에 그 비리를 검찰이 단죄를 해주는 것이 그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정치 권력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별도의 그 사법기구로부터 자기들이 처벌받을 건 받아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는 아주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제 받고 했는데, 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또 거대한 또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 어떤 뭐 명분이고 헌법이고 뭐 상식이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정말 어떤 조직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구나.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보편적인
모두가 그 공감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질서가 그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입으로만 민주주의고, 이거는 그야말로 위장된 민주주의구나. 그리고 조국 사태 때 봤지만 소위 핵심 지지층들에 의한 그런 여론 조작, 그리고 어떤 거짓 선전 선동, 이런 거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권력을 또 유지하고 또 선거를 치르고 하는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되어야 할 집단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연장돼서는 정말 이 국민의 고통을 막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열렬히 전면에 나서라고 또 요구를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겠지.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조국 사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압박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압박을, 이게 이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좀 물른 사람이면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건 더 수사하지 마라. 이건 여기서 덮어라. 그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이제 있을 텐데, 뭐 그런 게 안 통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막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인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쫙 날리고, 그래서 손발을 이렇게 잘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근데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죠. 뭐냐면은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그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뭐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은 다 사법 처리될 일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 정권이 든든하게 뒷배가 돼줘서 그런지 저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내 편이면 다 오케이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저 공수처가 언론인 뭐 정치인 해서 지금 드러난 것만 각각 수십 명씩 이 통신 사찰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거 같으면은 뭐 공수처장이 물러날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더 했고요. 그런데 뭐 아주 천연덕스럽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도대체 얼마나 강한 기관이길래 저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저 정권이 뒷받침이 돼주고 뒤에서 하라고 그러거나 잘했다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들입니다. 저 보십시오. 제가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인사를 막 학살 인사를 해버리고 검찰청 앞에 수만 명씩 와서 저렇게 폭력성 시위를 하고 말이에요. 그 배후에 이런 강력한 권력이 없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또 후반부로 가시면서 이제 계속 인사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많은 압박이 있었는데 안 두려우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내가 맞서서 싸워줘야지, 내가 그냥 여기서 슬슬 물러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제가 일을 할 수 없게끔. 원래 그 대검 간부는 누가 뭐래도 총장이 지명합니다. 근데 아예 그걸 싹 바꿔가지고 아주 친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주로 갖다 놓냐면, 제가 법무부나 저 청와대랑 같이 논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승진이라든가 좋은 자리 보내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딱 골라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좀 반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별을 달았기 때문에 또 이 정권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한 6개월을 보고,
좀 총장의 그 일을 아주 악랄하게 방해하지 않는 애들은 또 다시 바꿔요. 그런 사람 또 바꿔서 또 내쫓고 또 다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하면은 그 내용이 바로 법무부 청와대로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터놓고 하는 회의를 못하고 제가 뭐 이를테면 국정감사 준비 같은 것도 그냥 안 했습니다. 뭐 자료 같은 거는 원래 놓고 아주 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스탠스로 답변을 할지를 같이 논의를 하면 그게 바로 민주당으로 다 넘어가서 다음날 그렇게 나올까 봐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국정감사 때 자기들은 밤 12시까지 했는데 우리 총장님은 일찍 퇴근하셨다 하대요.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여당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준비를 하면 그 내용이 다 새나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처음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제 집권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네. 크게 사회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적폐 세력 척결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적폐를 척결하겠다. 이것도 네. 하나의 아젠다였단 네. 말이에요. 근데 후보님께서 이제 검찰총장 생활을 하시고 이번 정권을 겪으시면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적폐란 무엇이고 또 총장으로서 실제로 경험한 적폐는 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적폐라는 얘기가 이제 좀 원래 적폐라는 게 어떤 개별 비리나 범죄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계속 불편을 끼치고 고통을 주고 아주 구조화된 부패 그런 것을 적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구조적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원래 검찰에서도 특수부의 업무라고 합니다. 개별 범죄는 형사부에서 하지만 아주 구조화된 부패 이거를 걷어내는 일은 이제 특별수사부에서 하는 건데 어느 정권이나 다 구조화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관행화되고 이게 구조화되다 보니까 그게 부패인지도 잘 비리인지도 잘 인식을 못해. 그게 불법인지도 잘 인식을 못해. 그러나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그 불법적인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고 이익을 갖다가 독점을 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것들을 걷어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게 만들지 않은 거라 그 뜻은 나쁜 뜻이 아닌데 문제는 남의 정부 거든 자기 정부 거든 똑같이 해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 정부의 비리라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걷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대통령은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관리해야 돼요.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을 그 조직의 관리자와 운영자로 임명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적발해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이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법은 대통령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넘겨놓으면 끝이 아니에요. 왜 외국 가면 판사 검사가 선출직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선출직이 임명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럴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법부가 공수처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죠. 원래 후보님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을 하셨어요?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반대를 안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우리나라의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한 얘기가 대한민국의 국가 사정의 역량이 훼손되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 난 찬성이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적극 찬성은 안 한 이유는요. 전문성 문제입니다. 실력의 문제입니다. 이 사법 업무라는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그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들과 충돌하는 게 많아요. 구조적인 범죄와 강자의 그 비리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거는요. 인체를 절단해서 수술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이라는 게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뭘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그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이 범죄 수사라든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진행해 나가는 사람의 그 실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공수처라는 게 저렇게 별동 조직으로 해서 소속도 뭐 거의 대통령 소속처럼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상설 특검 이런 것도 저기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국민주권주의와 이런 헌법
통치구조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저게 이제 소위 소속이 없는 위성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의 수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저 조직에 그렇게 엘리트들이 가려고 안 합니다. 삼류, 사류들이 가가지고 대통령 권력의 영향하에 놓이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뭐 공수처 하는 거 보세요. 정권의 하수인이고 비윤리적인 저런 짓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지 저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자부심과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을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그 후보님 그 네. 검찰 하실 때 네. 주로 수사를 하셨던 대상이 굉장히 권력이 있는 분 또는 네. 재벌이신 분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를테면 일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잡범의 형태보다 큰 사건들을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주로 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가지셨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그거는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든지 많은 케이스를 하시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걸까요? 거의 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의사의 비유를 잘하거든요. 병원의 비유를 잘하고. 근데 환자가 뭐 재벌 회장이든 정치 권력자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똑같이 치료를 해야지 좀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수사는 또 이 병원하고 좀 달라가지고 일반인의 사건은 굉장히 단순하고 기업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관련된 증거나 봐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스케일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또 어떨 때 보면은 개인 범죄 중에 정말 질이 나쁜 것도 많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도덕성의 막장을 보는 그런 사건도 있는 반면에 또 무슨 대기업의 범죄지만 대기업의 경영진 범죄지만 나름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느 정도 엄정한 처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회가 구심점을 잃습니다. 그 미국 법무부에 가면은 정문에 돌로 이게 딱 써 있어요. 오로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근데 뭐냐면 이 법과 원칙이 힘이 있는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집행이 될 때 그 사회가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것은 그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또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런 그 면에서 이해가 가는 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후보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의 뜻이 어떤 건가요? 그게요. 2013년 그 국정원 사건 때 국감에서 그냥 툭 나온 얘기긴 한데 충성은 그냥 국가에 하는 거고 사람한테는 호불호가 있고 존경하냐 안 하냐가 있는 거지 무슨 뭐 충성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건들이 대검 중수부나 뭐 서울지검 특수부 이런 데서 수사하는 사건들이 위에서 관심도 많고 센 사람들이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자칫 마음을 좀 잘못 먹으면은 이 공정성에서 살짝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마라. 너는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검찰의 신뢰라든지 국가 전체의 신뢰라든지 이런 게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그건 엄청난 손실이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어떤 신뢰 인프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얘기를 계속 평소에 후배들하고 많이 했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옷 좀 한번 벗어보자. 후배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이 권력이 원하지 않는 그런 데까지 막 비리가 드러나고 하면은 결국 그거 책임지고 하다 보면 저도 옷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독려하는 거죠. 정말 일 열심히 좀